안녕하세요. 한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폭삭 소가스타 최고의 평점을 받으며 중국 시청자를 오열시켰다라는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 최종화를 몰래 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넷플릭스가 서비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려면 홍콩 넷플릭스로 우회적으로 보거나 불법 다운로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K-드라마를 참지 못하고 엄청나게 시청하고 있고 정식으로 서비스되어 중국 국민 드라마로 등극한 응답하라 1988만큼 인기를 구가하며 더우한 평점 9.5점의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언론에서도 연일 계속해서 이 드라마의 리뷰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이 드라마를 극찬하는 리뷰 기사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폭삭 소가스타를 보기 전에 먼저 티슈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명의 음모이든 가족 간의 진심이 아닌 분노의 말이든 겉보기에 차분한 독백이든 예상치 못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50년대 제주도에서 시작됩니다. 광예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시댁에서는 그녀를 징크스라고 부르며 괴롭혀 결국 딸을 남겨두고 재혼하게 됩니다. 딸 오해수는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며칠에 한 번씩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다 마침내 그녀는 시 한 편으로 어머니를 감동시켰고 어머니와 딸은 바라던 대로 함께 살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드라마는 클라이맥스 줄거리도 없고 의도적인 선정주의도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자란 한 여성의 인생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필수품만으로도 관객은 울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전반에 걸쳐 애순의 딸 금명의 내레이션이 삽입되어 관객의 참여감을 고조시킵니다. 이 드라마를 보는 동안 당신은 어머니나 할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도 드라마에서 묘사된 힘든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이 캐스팅에 기울인 노력에 감탄합니다. 여주인공 61명만 그녀의 인생에서 다른 시기의 5명의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은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각 배우의 연기에서 캐릭터 간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눈길을 가장 끈 배우는 단연 청소년 시기를 연기한 김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10살 애순의 무지함, 조숙함, 고집, 용기, 끈기를 생생하게 묘사했으며 그녀의 울음 장면도 매우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베테랑이자 재능있는 여배우인 염혜란과 함께 연기를 하면서도 무대 공포증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훌륭한 배우로 활약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밝은 미래가 기대됩니다. 김태현을 포함한 모든 아역 배우들은 연기할 때 연기라는 흔적이 거의 없고 매우 자연스러워서 그게 많은 포인트를 더해줍니다. 이 드라마는 더우한 평점 9.5점의 엄청난 평가를 받으며 명작 미스터 션샤인과 응답하라 1988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다음은 폭삭 소가스타 최종화를 몰래 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나쁘다. 국내 연예계에 아이돌이 넘쳐나는 이때 폭삭 소가스타라는 드라마를 내놓으며 중국 드라마에 치욕을 안기고 중국 드라마의 뺨을 심하게 때렸다. 애순과 관식의 사랑은 환상과 현실이 뒤섞이고 드라마 일상에 충돌하는 작품입니다. 그들의 젊은 시절 이야기만으로도 훌륭한 영화로 편집할 만큼 충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정적인 성과로 평가되며 돋보이는 부분이 많지 않지만 이 드라마의 장점은 각 주제를 조용하고 미묘하게 표현하고 사용된 기술에 현실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리즈는 보편적인 이슈를 다루는 정확도도 훌륭합니다. 폭삭 소가스타에서 제가 가장 놀라운 점을 말씀드리면 촬영이 너무나 잘 되었고 실제로는 대중적인 드라마였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죠. 이 드라마의 줄거리를 결합하면 이 시리즈는 아이를 낳으면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된다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힘들지만 즐겁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시대극으로서 이 드라마는 그 시대의 주요 사건과 인물들의 운명을 아주 잘 결합했습니다.
한국 시나리오 작가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한국의 영화 텔레비전 산업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검열 시스템이 없으므로 규모에 대해 걱정하거나 투자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담아 쓰고 있습니다. 감독님도 매우 훌륭하시고 배우들의 전반적인 수준도 중국보다 높습니다. 차이가 너무 크다. 우리의 시나리오 작가들은 너무 오랫동안 중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중국이 이런 드라마를 만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늘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늘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만 생각하는데 또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허상 때문에 이런 명작이 나오기 힘들죠. 중국산은 잊어버리세요. 중국산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중국 작품은 단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은 교육 영화일 뿐입니다. 중국에 이런 드라마를 선보일 수 있는 편집자와 팀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유와 닮은 모녀 애순과 금명을 이렇게 깊이 있게 연기할 수 있는 여배우를 찾기는 어렵다. 중요한 점은 눈으로도 보기 좋다는 점이에요. 모든 에피소드를 보고 울었다. 정말 저는 이 드라마를 좋아해요. 보고 나면 힘이 납니다. 가난은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적합한 사람인지 여부입니다. 국내 드라마를 잠시 접어두고 그 다음에는 동아시아로 시선을 돌려보자. 한국 드라마 마케팅은 여전히 폭발력이 강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드라마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면 적어도 평점 1점은 받았을 겁니다. 이 드라마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때 우연히 애순이 빗속에서 달리며 울고 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관식은 얼어붙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신은 두 연인이 갈라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항상 이별이 보입니다. 애순의 어머니, 아들, 할머니, 남편. 인생은 끊임없이 이별과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주제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계절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삶과 죽음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카메라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경험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카메라의 많은 전환이 놀랍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영범의 엄마가 TV 앞에 앉아 마치 TV를 보는 듯한 장면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저는 아마 여성들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따뜻함은 영원히 계속되는 따뜻한 불과 같습니다. 2025년 최신 한국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는 한국 드라마 응답하라 1988보다도 명작입니다. 또한 웅장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삼아 평범한 사람들의 가족, 사랑, 우정에 대한 감정을 섬세하게 해석했습니다. 각 에피소드에는 주제가 있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줄거리 구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박보검은 응답하라 1988에서 깊은 애정을 지닌 완벽한 남자의 캐릭터를 계속 연기합니다. 일본 드라마, 일본 영화는 감정을 섬세하고 심오하게, 은근하게 그리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도 감정을 섬세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감정의 밀도가 너무 강해 종종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아이유와 박보검의 오늘 한국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마지막 회를 시청했습니다. 한국어 제목의 직역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중국어 제목인 고생 끝에 너를 만나다는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인들이 몰래 보면서 이 드라마와 같은 드라마를 만들지 못한다는 자괴감을 느끼는 게 재밌습니다. 중국에서 이 정도의 반응이라면 이 드라마는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 드라마는 입소문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